달성했고 최고 출력까지 지금 완전 만땅을 쓰고 있죠. 이건 확실히 벤츠가 못 따라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은.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BMW 행사장에 나와 있어요. BMW에서 새롭게 기존의 5 시리즈를 대체할 만한 그런 새로운 5 시리즈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시죠. 놀라운 것은 여기 지금 39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39층인데 39층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저 엘리베이터밖에 없어요. 근데 그 화물 엘리베이터에 이 차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BMW 코리아에서 이 부품을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해서 갖고 올라와서 다시 다 조립을 했다 그래요. 그 정도의 기술력은 되는 것 같아요, BMW가. 이렇게 베일을 씌워 놓고 있는데 베일이 이게 살짝 이렇게 520D군요. 520D. 이거 보시는 거 아니야? 특징적이죠. 이렇게 샥 보면 램프 디자인이 이거 들치면 안 될 것 같아.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BMW 어댑티브 LED라고 해서 LED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 인상적입니다. LED만 사용하고 있고 제논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죠. 뒷모양은 그렇게까지 뭐 굉장하다고 생각되진 않는, 오히려 조금 전에 비해서 더 밋밋해진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뒷모양입니다. 이 5 시리즈가 이전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굉장히 좀 좁은 트렁크가 5 시리즈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었는데 지금은 배터리 이렇게 커? 야, 세상에. 이게 정상적인 배터리인지 아니면 오늘 이 시연을 위해서 저렇게 큰 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 양쪽으로 깊이 파놔서 이 부분에 트렁크에 이제 큰 골프백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넣을 수 있도록 해놨네요. 그리고 꼼꼼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고무로 이렇게 패킹이 돼 있고 웨더 스트립이라고 말하는 그런 고무가 아주 몰랑몰랑하게 이중으로 돼 있고, 이중으로 삥 눌러 있는 데다가 여기서 또 있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굉장히 묘하죠? 측면뷰에서 오면 측면뷰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 계신데 저도 측면뷰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 BMW가 얘기하는 건 여기에 이제 에어 브리더가 있다는 건데 요게 이제 선이 하나 추가됐다. 여기 5 시리즈 중에서도 이 차는 520D라고요. 520D면 가장 기본급의 자동차. 거기에 이제 M 패키지를 붙인 모델인데 M 패키지 붙인 520D는 정말 멋있는데요. 일단 이 실내 저 라이팅이 진짜 인상적이에요. 정말 인상적인 라이팅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간급 되는 세단의 경우는 저렇게까지 화려하게 다룬 실내가 사실 없거든요. 이번 5 시리즈는 실내가 화려함을 정말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것 같은 그런 실내 구성을 갖고 있어요. 색깔이 노랗잖아요. 색깔이 노라면 흔히 이거 전구 아니야 생각할 텐데 전구가 아닙니다. LED를 노란 걸 쓴 거예요. 실내가 약간 노리끼리 해야 그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데 우리나라 보면 하얀 램프로 해서 좀 안 예뻐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런 감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만져보면 이렇게까지 고급을 520D에다 쓴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감탄이 나오는 정도의 수준, 그런 가죽입니다. 주름이 많이 있는데 이 주름이 나쁘게 보이지 않고 이게 굉장히 멋있는 상태에서 이 주름이 있으니까 이게 멋인가 보다라고 저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디자인의 힘으로 많은 걸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좌석 시트를 좀 앞으로 당기고 나니까 다리 공간 뭐 부족하진 않고요. 근데 약간 발이 이제 앞좌석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렇게까지 여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 정도. 그리고 시트를 낮춰야 머리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시트를 최대한 낮춰서 바닥이 너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착좌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편안하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그렇게까지 편하진 않습니다. 정말 그 우드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초콜릿색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왜 이런 감성을 못 만들어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막연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막연히 BMW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야.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BMW니까 좋다고 착각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그 BMW만이 갖고 있는, 아니면 그 독일 회사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감성이 분명히 있어요. 틈이 없어요. 이 사이에 틈이 없이 하나의 그 패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전식으로 터치하게 돼 있죠. 개별 없이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밑에 부분은 지금 터치 디스플레이인데 영상에 아마 안 비치실 텐데 손으로 만져보면 그 갭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 요게 메뉴구나, 아, 요게 마이너스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놨어요. 눌렀을 때 누르는 느낌이 나진 않아요. 누르는 느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진동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 뾱뾱뾱 이러면서 누를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안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처음 입력하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겠습니까? 한국어, 잉글리시, UK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운전자 프로필 이름을 변경합시다. 예, 변경하죠. 오락실 가서 1등 새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좀 새겨 놓고 가죠. 전화기를 블루투스로 차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연결할까요? 네, 연결할게요. 차량에 키가 없어서 안 된답니다. 이럴 수가. 네. 지금 보면 커넥티드 드라이브로 오늘의 날씨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날씨, 뉴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온라인 검색, 위키, 로컬, 플리커 이런 것도 보여주네요. 야, 진짜 별게 다 되는구나. 자동차에서 날씨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현재 날씨 강남구, 비옴 이렇게 써있고, 해 이렇게 써있고, 쌈도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일기예보거든요. 근데 일기예보를 뭐 내일 거를 보여준다까지는 이해하겠어요. 현재 날씨를 굳이 보여주는 건 무슨 의미죠? 지금 차 안에 있는데 날씨를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능을 위한 기능이라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BMW는 메르세데스와 달리, 메르세데스는 돌리고 여기서 볼륨 조절하잖아요. 근데 이제 BMW는 이쪽에서 볼륨 조절하고 이쪽에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그 외의 것들 보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다이얼을 이렇게 하고 이걸 돌리고 되게 어렵지 않냐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돌리는 건데요. 돌리고 그리고 주차는 카메라를 눌러서 네, 후방 카메라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아까는 우리 잘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야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까 그분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이 운전석에 앉아서 하면 좋다고 잘 된다고 했어요. 근데 뻥친 것 같은데요?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돼. 네,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뒷좌석 문이 열려 있는 것까지 여기 표시가 되네요. 되게 신기하죠? 문이 열려 있는 걸 찍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사실은 차가 실제로 저렇게 열려 있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고 열려 있는 것처럼 저렇게 그래픽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찍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차의 색깔하고 잘 맞춰놨기 때문에 마치 진짜 이 차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있어요. 재밌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모드, 뭐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에 맞춰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 주행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 예측 주행을 얼마나 한다는 거, 뭐 그런 것들 보여주는 거, 정말 출력이나 회전력이, 토크죠, 토크, 회전력이 아니고 토크와 마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 계기인데요. 이게 스포츠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게 스포츠카에 사용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여기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긴 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지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어느 정도 출력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인데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터치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돌려서만 했어야 됐는데 이제 뭐 터치를 지원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만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BMW가 터치는 자동차 안전에 그다지 좋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터치 안 되게 할 거야 라고 한참 얘기했었는데 뭐야 이거 결국 터치 다 하잖아. 터치가 더 좋은 거였던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엥? 이거 왜 이렇게 좁아요? 이게 겉보기에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열릴 것 같잖아요. 열리긴 다 열리는데 열고 나면 요만큼 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래로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 위로 공조 장치가 또 지나가야 되고 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얕게 만들어진 것까지 인정. 그리고 나서 앞에는 이제 기어 노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장치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좁아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홀더를 컵을 잡아주는 이 진짜 홀더가 이렇게 3개가 마련되어 있고, 작은 컵이나 큰 컵이나 기울어짐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컵 홀더가 이렇게 뒤쪽에 있으면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앞에 있어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리고 USB 단자가 여기 있어서 폰을 넣고 USB를 꽂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뭐 조금 문제가 된다면 이게 깊어요. 이게 깊어서 저 안쪽까지 손이 닿기 조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거를 여기를 좀 더 뚫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를 왜 안 뚫고 이렇게 깊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폰을 꺼내기가 되게 어렵겠죠? 지금 진짜 꺼내기 힘들어. 지금 이거 내가 지금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꺼낼 때 되게 힘들어요.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걸려서 못 꺼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시계는 없어요. 시계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꼭 달아야 된다 이러는데, 보통 시계 넣을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메이커들이. 현대차도 그렇고. 여기에 시계를 넣게 되면 이 비상등을 넣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BMW는 그냥 시계를 요 안에 넣습니다. 요 계기판 한가운데 디지털 디스플레이 많은데 거기에 그냥 시계 틀지 뭐 이러고서 시계를 여기 가운데에 나오도록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할 수가 없고, 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직접 해야 되고, 그리고 드라이빙 센터에서 서킷 주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사연기자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인천까지 일단 뭐 지금 출발을 이미 했어요. 이미 했고. 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현 기자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이제 BMW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지금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5 시리즈가 세워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녀석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뭐 7 시리즈도 제가 탔을 때는 S 클래스만큼 분명히 완성도가 높았는데, 과연 이 클래스를 누르고 다시 수입차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그것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만 뭐 그래도 충분히 달릴 수 있을 정도라서 서킷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변속 충격 이런 느낌이 사실 요즘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좀 불쾌한 느낌을 많이 안 주려고 하는데, 지금 확실히 BMW는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이 하중 이동을 잘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뒤에 오시는 분들 50입니다. 50. 확실히 BMW는 저돌적으로 만들 줄 아는 것 같아요. 200입니다. 200. 제 소리입니다, 제 소리. 이건 확실히 벤츠가 못 따라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엠퍼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M4가 근데 훨씬 좋죠. 재밌긴 한데, 이 차는 그야말로 비즈니스 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할 때 타고, 뭐 가끔 차 놓고 가면 와이프도 타고, 뭐 딸내미도 타고, 뭐 이런 차인데, 이게 서킷에 들어왔을 때 이런 퍼포먼스를 발휘한다는 게 그리고 50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와, 이런 방향 전환이라든지 다시 복귀할 때 이런 느낌들이 확실히 BMW는 남달라요. 그 지금 뭐 앞차가 똑같은 차는 아니지만 이 어느 정도 하중 이동을 할 때 서스펜션이 최대한 이 바퀴를 붙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자, 저는 지금 이 차의 최대 토크를 다 쓰고 있어요. 최대 토크를 다 쓰고 최고 출력까지 지금 완전 만땅으로 쓰고 있죠. 지금 130, 140, 150, 160 정도까지는 속도를 높일 수 있네요. 지금 트랙션이 이렇게 많이 없고 안전 때문에 속도도 약간 그 100%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160까지 올리는데 좋아요. 이게 기본 모델이라니 진짜. 이런 브레이킹도 지금 서킷을 몇 바퀴 한 돌고 있거든요. 근데 변함이 없어요. 지금 뭐 어찌 보면 비가 와서 냉각에 조금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성능, 뭐 담력을 밟았을 때 이 차가 어느 정도부터 큰 힘을 받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정하고, 그리고 지금 이 BMW 서킷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 브레이크를 얼마큼 오래 밟고 있냐, 어느 정도에 밟고 있냐, 그 압력을 어느 정도로 밟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장코너가 많기 때문에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뭐랄까, 그 제가 브레이크를 100% 밟았을 때, 그리고 50% 밟았을 때, 70% 밟았을 때, 이때의 느낌이 진짜 그 제가 의도하는 그런 수준에 굉장히 잘 맞춰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요즘 BMW, 그리고 뭐 BMW가 내놓은 신차들이 좀 말랑말랑해졌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 뭐 이게 비단 BMW뿐만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의 트렌드 같은 모습도 있었는데, 사실 BMW는 굉장히 신기한 게, M4도 저희가 이제 롱텀으로 탈 때도 그랬지만 약간 출렁이는데 빨라요. 약간 좀 무게중심이 흐트러지고 약간 한쪽으로도 많이 쏠리는 것 같고, 그런데 빠르단 말이에요. 지금 5 시리즈 같은 경우도 저도 그냥 말랑말랑 할 줄 알았는데 서킷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빠르고, 이런 스티어링 응답력, 뭐 브레이크 성능, 뭐 가속 성능,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경쟁 모델,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는 BMW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패밀리 세단이면서 뭐 회사에 쓸 수 있는 차면서 업무용 차면서 막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서킷을 달릴 수도 있는 차예요. 굉장하죠? 일단 이름에서 주는 것처럼 530i 뭔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요. 252마력의 지금 최고 출력을 발휘합니다. 뭐 이전 세대 모델보다 한 7마력 정도 높아졌는데, 뭐 이거는 뭐 7마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토크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겉모습이나 뭐 실내나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일단 5 시리즈가 아니라 7 시리즈를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이 제대로 된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제 플래그십을 잘 만들어 놓고 그들의 방향성이나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제 밑으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이 마케팅 전략을 쓰는데, BMW 역시 분명히 잘 해내고 있고요. 약간 7 시리즈 타시는 분들이 배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가솔린 모델답게 무슨 불필요한 진동도 없고, 엔진 소음도 없고, 기본적인 엔진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매끄럽고, 변속기도 이런 저속에서 굉장히 좀 신속하게 움직여요. 되게 조용하네요.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7 시리즈보다도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오늘 비가 와서 좀 외부 소리가 좀 물소리들이 조금 들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바람 소리라든지 뭐 엔진 소리는 지금 거의 들리지 않고요. 이런 소음 측면에서도 상당히 진짜 잘 해낸 것 같아요. 지금 이 젖은 노면이라 약간 소음이 증폭되기 때문에 약간 좀 뭐 들릴 뿐이지, 지금 마른 노면이었으면 이 하체 소음도 거의 안 들렸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뛰어난 모습입니다. BMW 5 시리즈에 탑재가 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동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뭐 7 시리즈에도 장착이 돼 있고, BMW도 이 시스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져 있는데요. 지금 일단 앞차의 거리를 이 레이더와 카메라로 보면서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선을 또 카메라로 감지해서 차선이 벗어나는 걸 막아주는 이런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있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을 넘어서 스티어링을 잡지 않아도 차선을 유지하게끔 하는 기능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단점이, 제가 뭐 S클래스로도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비가 오면 확실히 차선을 제대로 판단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선이 흰색인데 그 차선이 거진 뭐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식을 잘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차의 거리도 지금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스티어링을 잡지 않고 차선을 따라가는 거는 아직은 완벽하게 좀 자율주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운전자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정말 위급 상황,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실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핸들을 놓고 졸 때, 뭐 그럴 때 잠시나마 이제 조금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핸들을 꺾어준다고 손을 놓고 운전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약간 꼼수가 있는 게 이 핸들을 무게로 이게 감지를 하는데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핸들에 꽂아 놓으면 얘가 마치 사람이 이제 잡고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 뭐 계속 잘 간다고 하네요. 이거 어디까지 가나 해볼까? 계속 갈 것 같아 진짜. 근데 확실히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이 차선 딱 중앙으로 가게끔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BMW의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좋은 게 그 벤츠 같은 경우는 디스트로닉 플러스라고 해서 완전히 이 기능을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스티어링 조향 시스템 이게 다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개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데, 지금 BMW 같은 경우는 나는 이 핸들 이거 켜놓으면 이질감 들어서 못하겠어 하면 끄면 됩니다. 그것만. 그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작동이 되고 스티어링 휠은 제가 돌리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택의 가지폭을 넓혀주는 건 무조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차선만 못 가는 걸까? 아씨 아씨 난 그냥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쓰니까 앞차만 쫓아갔지. 그러니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쓰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운전에 좀 주의를 조금 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차가 알아서 가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운전을 했으면 앞차가 사고 난지 알았을 거예요. 일단 승차감 이런 부분, 이거 워낙 뭐 이전 세대 5 시리즈도 잘해냈던 부분인데, 뭐 이런 요철을 넘을 때도 진짜 이렇게 한 번에 충격을 딱 없애고 이 차체를 잡아주는 능력은 이거는 BMW만큼 잘해내는 브랜드도 없고, 지금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M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은 전부 이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갔을 텐데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 이 속도를 높일 때마다 이 반응하는 이 스티어링의 민감도도 역시 BMW구나 라는 생각을 좀 주게 합니다. 그 스포츠성이 좀 강조됐다라는 걸 좀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뭐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서스펜션도 분명히 달라져서 노멀 모드에 비해서 약간 그 성격이 진짜 BMW 성격이 더 강조됐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 그리고 이제 기어 레버도 이제 왼쪽으로 넘겨 놓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역시 BMW는 이 패들 시프트도 좋지만 전자식 기어 노브를 사용하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이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졌고, 역시 이 조작하는 느낌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전 기대도 안 했는데 지금 이 스포츠 모드에서 변속하면 이거에 빵빵 터지고 있어 뒤에서. 뭐 이렇게 반응해. 지금 기어 변속을 하면 붕 하면서 약간 변속 충격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그냥 가장 노멀한 5 시리즈란 말이에요. 정말 할아버지부터 옆집 아줌마까지 다 탈 수 있는 5 시리즈인데 지금 이런 차가 밟으면 이런 변속 충격은 뭐 거의 뭐 지포 수준인데 뭐. 그리고 확실히 이 ZF의 변속기는 재밌어요. 오락하는 느낌. 굉장히 좀 물렁물렁해지고 좀 대중적으로만 변한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 조금 극단적인 성격도 발휘했네요. 요즘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스포츠 주행을 좀
지향하는 차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BMW는 좀 의외네요. 이 530i 같은 경우는요. 네, LCD 계기판이 굉장히 좀 커졌죠. 뭐 이거는 뭐 커졌다기보단 BMW가 예전부터 이제 차츰차츰 이제 발전시킨 이제 LCD 계기판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보통 다른 브랜드는 그냥 액정만 이렇게 딱 심어 놓는데 지금 액정에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실린더처럼 이런 식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짜 리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대신 이런 식으로 이제 장식을 해놔서 뭐 지도를 크게 화면에 펼쳐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기능을 살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BMW를 뭐 타셨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이 차는 터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7 시리즈부터 된 건데 BMW가 그동안 이제 뭐 주행의 안전, 뭐 운전자의 집중도를 위해서 이제 터치를 안 하고 이런 이 다이얼로 그동안 아이드라이브로 이제 모든 걸 통제하게 했는데 그 어린 아이들도 뭐 태어나자마자 이제 핸드폰으로 터치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터치 안 되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그래픽도 BMW가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 전담 팀원들도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메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뭐 배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BMW 내비가 굉장히 악명 높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지도를 보는 스타일을 굉장히 좀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내비게이션인데 지금 이 맵 같은 경우도 좀 발전이 더 많이 됐다고 합니다. 반응 속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 CPU 처리 속도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컬러풀하죠. 지금 이 구간은 이제 안 막힌다 초록색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지금 이제 좀 막히는 구간을 넘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뭐랄까 예전에만 해도 그 BMW가 주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미지 기대하게 만드는 것들 뭐 얼티메이트 드라이빙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5 시리즈도 사실 그런 BMW의 역동성을 좀 대표해줬던 그런 중요한 모델이었는데 지금 저는 뭐 일단은 여기는 뭐 서킷도 아니고 뭐 일반적인 도로기 때문에 지금 달렸을 때는 굉장히 좀 무색무취 같은 느낌? 그래도 약간의 BMW구나 라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스탠다드예요. 진짜 노멀하고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진짜 소수의 사람들, 정말 일부 사람들 뭐 약간 희소성도 동반돼야 되고 약간 이런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차라는 느낌이 드네요. 더 그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만들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특별한 무슨 주행 성능이나 뭐 이런 게 팍 강조됐다기보단 다 고루고루 좀 발전한 느낌이에요. 요철을 넘을 때도 진짜 이렇게 한 번에 충격을 딱 없애고 이 차체를 잡아주는 능력은 이거는 BMW만큼 잘해내는 브랜드도 없고 지금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M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은 전부 이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갔을 텐데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 이 속도를 높일 때마다 이 반응하는 이 스티어링의 민감도도 역시 BMW구나 라는 생각을 좀 주게 합니다. 근데 5 시리즈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E클래스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잠깐 시승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동료 기자들과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여기서도 뭐 결론이 딱 명확하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740i가 나왔을 때 그 차를 탔을 때도 S500보다 훨씬 더 이 주행 감각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차 역시 그 E클래스의 기본형 모델 2300 뭐 그 이하의 모델보다는 훨씬 더 그런 주행 감성에 있어서는 앞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그 E클래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뭐 5 시리즈한테 미안하지만 약간 E클래스는 뭐 명품? 뭐 약간
그런 럭셔리한 느낌이 더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 7 시리즈에만 적용되던 이 디스플레이 키가 장착이 됐습니다. 5 시리즈 오너가 이런 키를 갖고 다니면 저는 이 클래스 타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울 것 같거든요. 괜히 뽀대나게 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와 있고 그런 쪽으로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행 성능이나 뭐 이런 안전성 이런 거 엄청 뛰어나고, 그리고 사실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신차 효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M 패키지를 하면서 조금 가격은 높여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팔아보고 안 팔리면 이거 그냥 기본형 갖고 와서 가격 다시 낮추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좀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이 차를 사기 위해서 이 클래스를 탄 다음에 다시 5 시리즈를 타본다? 저는 거의 다 5 시리즈 선택할 것 같아요. 네, 비가 오지 않았으면 조금 더 진가를 더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그 기본적인 성격은 파악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확실히 그 BMW가 추구하는 것들, 뭐 잘 돌고 잘 가고 잘 서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으로 깔려 있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뭐 반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뭐 안전, 정말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단점을 찾고 싶었는데 단점이 이런 단기간에 시승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모델인 것 같아요. 네, BMW 5 시리즈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E 클래스가 나왔을 때는 좀 반칙이었죠. 5 시리즈는 끝물이었기 때문에. 뭐 아우디도 지금 팔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세그먼트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E 클래스로 많이 몰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누가 이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또 두 차가 어떤 동력 성능을 갖고 있고 어떤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더 자세한 것들을 뭐 비교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현 기자였습니다. BMW 5 시리즈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 설문조사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는데, 많이 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